안녕하십니까, 석상바라입니다. 태풍에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서, 이제 태풍이 올라오고 나면 날씨가 이제 좀 급격하게 추워질 것 같아서 겨울철 대비 윈터 타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해. 옛날에는 원래 윈터 타이어라는 말보다 이제 스노우 타이어라고 했는데, 윈터 타이어가 맞는 말이긴 하지. 정확한 표기라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구형이라 좀 스노우 타이어가 솔직히, 아니면 겨울용 타이어라고 하는 게 좀 입에 익어서 좌우지간. 윈터 타이어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를 하기는 했었는데 솔직히 다 까먹었어. 내가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사고 나는 것도 많이 보고, 그래서 윈터 타이어의 중요함을 절실히 알거든. 윈터 타이어, 이게 겨울철에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면 산을 올라간다든지 언덕을 올라갈 때 사람들이 아둥바둥 저기만 올라가면 되는 것처럼 막 올라가려고 용을 쓴단 말이야. 근데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려가는 게 더 중요하거든. 내가 여행 다니면서 느낀 게, 이게 뭐 고가를 올라가는 것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고, 뭐 이렇게 굽은 도로를 가는 거는 확실히 다른데, 이게 뭐 산을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높은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는 건 얘기가 다른 거거든. 근데 산을 올라간다든가 언덕을 넘어가면 이제 내리막길이 있는 거잖아. 고개를 넘어가는 거. 근데 이 고개를 넘어갈 땐, 올라갈 땐 사고가 잘 안 나. 희한하다고 생각을 하지. 이게 왜 그러냐면, 올라갈 때는 사고가 안 나. 내려가다가 사고가 나거든. 내려가다가 뒤에가 돌아서 반대 차선에 가갖고 차가 충격을 먹고 조향되는 부분이 망가져서 차가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사람도 앞 타이어가 미끄러질 때에는 위험을 감지하고 어떻게든지 그 위기를 탈출하려고 노력하거든. 내가 스마트폰으로 그림을 그려서 여기다 띄울 거야. 우리가 보통 설명서상에, 자동차 설명서상에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 ABS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할 때 그 사진을 찾았는데 다 사진이 저작권에 걸려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스마트폰으로 내가 손으로 그렸어. 원래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차가 곡선 주로를 빠져나가는 모양이야. 녹색은 언더스티어, 노란색은 오버스티어를 뜻하고 있는 건데, 언더스티어 같은 경우는 내가 조향한 행들 각도보다 더 많이 미끄러지는 것을 언더스티어라고 해. 그러니까 앞바퀴가 미끄러지는 걸 언더스티어라고 한다는 거야, 쉽게 얘기를 하면. 오버스티어는 뒷바퀴가 미끄러지는 걸 오버스티어라고 해. 전체적으로 그냥 우리가 책에서 읽을 때에는 언더스티어는 전륜구동차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고, 오버스티어는 후륜구동차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표기는 하나, 그게 뭐 전륜차라고 해서 안 나타나는 거 아니고 나타나는 거 아니고, 이제 마른 노면에서 그러기는 한데, 마른 노면에서는 맞아, 그 얘기가. 근데 젖은 노면이거나 여기 눈이 온 노면에서는 어느 쪽 다 미끄러질 수 있는 거거든. 앞 타이어 쪽이 앞바퀴가 미끄러질 수도 있고 뒷바퀴가 미끄러질 수도 있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끼리 장난을 하는데 뒤쪽에서 오면서 무릎으로 종아리 있는 데거나 장단지 있는 데를 갖다가 툭 치면 어떻게 돼? 뒤로 이렇게 균형 감각을 잃게 되지. 근데 앞에서 오면서 아무리 세게 쳐도 균형 감각을 잃나? 안 잃어버린단 말이야. 앞에서 충격을 가했을 때도.
앞에서 충격을 가했을 때는. 근데 자동차도 마찬가지거든. 앞바퀴가 미끄러질 때에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조향을 해서 빠져나가려고 조종 안정성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뒷바퀴가 미끄러질 때에는 일반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이 그 조종 안전성을 회복하기란 쉽지가 않아. 뭐 카운터라는 기술이 있기는 한데 그건 솔직히 레이싱 기술인 거거든. 근데 뭐 레이싱 기술을 습득하지 않는 한 뒷바퀴가 미끄러지는 현상을 갖다가 빠져나오기라는 솔직히 쉽지는 않거든. 뭐 카운터라는 기술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야. 그래도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어. 근데 뭐 최소한의 방법으로 이제 카운터라는 기술을 사용을 하면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그만큼 뒷바퀴가 미끄러지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앞바퀴보다 뒷바퀴가 미끄러지는 게 좀 더 위험하고 제어하기가 힘들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 오르막길은 못 올라가면 세워놓으면 된단 말이지. 아니면 돌아서 다시 가든가. 근데 내려가다가 미끄러지는 건 답이 없어. 보통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해. 내가 뭐 지방 같은 데 많이 다니고 산을 이렇게 많이 넘고 하다 보면 차들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부딪혀서 서 있어.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나도 많이 미끄러져 봐서 알지만, 미끄러지는데 앞에가 미끄러질 것 같으면 내가 가는 방향으로 가서 꼬꾸라진단 말이야. 앞이 미끄러질 것 같아. 아니면 내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반대 차선에서 갔다. 그러니까 내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내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서 콕 하고 넘어져.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면 뒷바퀴 같은 경우는 이게 뭐 45도 각도로 어느 쪽이든 내가 진행 차선이더라 하더라도 앞바퀴가 미끄러질 것 같으면 이렇게 이제 사선으로 갔다 보통 많이 이제 충격을 가해서 쓰게 되는데, 뒤에가 미끄러질 때에는 거진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가서 그러니까 그대로 가서 부딪히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올라가다가. 근데 이게 주행이 안 돼. 이렇게 가서 부딪힌 것도. 왜냐면 앞바퀴를 갖다 충격을 해서 조향이 안 되거든. 조종을 할 수가 없어. 자동차를. 그래서 이제 차를 내버려 두고 걸어 내려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그렇다는 얘기는 보통 이제 앞 타이어만 윈터 타이어를 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무조건 달리겠다라는 의지만 있는 거거든. 쓰겠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달리겠다라는 의지만 있으신 분들이 앞 타이어만 두 개를 갖다가 이제 윈터 타이어를 끼시는 거거든. 안전을 생각을 한다면 뒤에 끝까지 전부 다 껴야지 안전을 생각을 하는 거고, 나는 무조건 가기만 하면 돼, 이 생각으로 끼시는 분들은 앞 타이어 두 개만 끼게 되지. 윈터 타이어는 여름에 끼게 되면 소음이 좀 많이 나고, 겨울에는 언제 껴야 되냐면 0도를 기점으로, 일교차가 클 때 0도를 기점. 왜냐면 물이 0도부터 얼잖아. 0도에 가까우면 이제 블랙아이스 현상이, 내가 아침 일찍 출근을 해야 된다든지 저녁 늦게 귀가를 해. 차라는 건 언제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윈터 타이어를 끼는 거니까 0도를 기점으로 난 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과거에 내가 학교 다닐 때 많이 이제 타이어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했지. 윈터 타이어 같은 경우는 영하에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온도가 0도 이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접지력이 사계절 타이어에 비해서 온도가 내려가면 온도가 떨어지면 떨어짐에 따라서 접지력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 굉장히. 영상권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가 한 자릿수까지는 별 차이가 없다가 0도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접지력이 차이가 나면서 영하를 내려가면 굉장히 많이 벌어져. 그렇다는 얘기는 접지력 향상을 위해서는 접지력 향상, 우리가 접지력이 높아지라고 광폭 타이어도 끼잖아.
그런 것처럼 안전을 위해서라면 윈터 타이어는 꼭 껴야 되고, 가끔 뭐 수입 타이어가 좋니 뭐가 좋니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폭설에 자주 갇히는 마을? 아니면 폭설로 인해서 이렇게 내 주변이 이렇게 폭설이 많이 오는 동네? 이런 경우에는 나도 수입 타이어를 껴야 된다고 생각해. 노르딕 계열의 수입 타이어를 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강원도를 제외한 일반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는 그냥 국산 타이어가 훨씬 난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도 여행을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스노우 타이어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관심을 가졌거든. 어떤 타이어가 좋은 타이어인지. 근데 대한민국 3대 제조사 한국, 금호, 넥센 모두가 이 골프공 재질을 갖다가 타이어에다 합성을 해서 스노우 타이어를 만들더라고. 근데 이거의 장점은 주행 안전성이 높아. 겨울철에 주행 안전성이 굉장히 독보적으로 높은 타이어야. 이 뭐 눈에서 응집력이라든지 빙판길의 응집력,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다만 눈길에서의 응집력 같은 경우는 노르딕 계열의 타이어보다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 수입 외국계 왜 북유럽 같은데 막 눈 막 설국인 동네에서 만들어내는 타이어하고는 그 눈에서의 응집력만큼은 좀 차이가 벌어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눈이 폭설이 많이 내려서 갇히는 곳이 한정적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 강원권 하나만 놓고 봐야 되는데, 거기를 위해서 그런 타이어를 만들어낸다는 게, 뭐 만들 수야 있겠지. 근데 소비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안 만드는 것 같아. 이제 신토부리가 그 음식에 농산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타이어에도 신토부리가 맞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한국형 타이어인 거야. 이 계절에 맞는, 뭐 한국 지형에 맞는 타이어인 거지. 윈터 타이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강점을 살려서 쓰는 타이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북유럽 국가 뭐 이런 데보단 그 눈에서의 응집력은 좀 떨어지는 건 나도 인정을 해. 눈 위에서의 응집력.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북유럽의 그런 눈밭에 있는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이 이제 쓰는 타이어의 제품하고 비교를 했을 때 조금 그 눈밭에서의 접지력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그거는 나도 인정을 해. 눈밭을 가려면 굳이 눈이 오는 사계절이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눈을 보려면 강원도를 가야 되잖아. 근데 강원도를 가더라 하더라도 눈밭을 밟을 일이 별로 없잖아. 제설이 너무 잘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눈을 밟으려면 굳이 산골짜기를 들어가지 않는다면 굳이 눈을 밟을 길이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민들 정도는 수입 타이어를 껴야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대도시 사는 사람들이라면 굳이 그렇게 수입 타이어까지는 낄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 윈터 타이어, 내가 저 차 살 때 한 20만원 정도 줬던 걸로 기억을 해. 한 짝에. 벌써 7년이 지난 세월이야.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야. 난 예제를 들라고 얘기를 꺼냈을 뿐, 그게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내가 저 차에다가 휠까지 같이 껴놨어. 왜냐면 이제 맨날 타이어를 꼈다 뺐다 하는 것도 귀찮고, 내가 회사를 또 그만두면 또 끼러 다니기도 귀찮고, 그래갖고 그냥 휠도 한 파스 사가지고 같이 휠하고 타이어하고 같이 껴놔서 그냥 휠하고 타이어만 통째로 바꾸면 되게끔 만들어 놨거든.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스노우 타이어를 조만간에 윈터 타이어로 바꿔야겠지. 100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 내 짝을 구매하는데 대략
100만 원이라고 하면 내가 아직 10년을 타지는 않았지만 10년을 탈 계획이거든. 10년 이상. 그러려면 1년에 한 10만 원으로 4개월 동안 안전을 보장을 받는다는 거거든. 왜냐면 윈터 타이어를 끼는 시기가 보통 10월, 빠르면 10월, 늦으면 11월 정도에 많이들 끼니까 11월 끼면 12월, 1월, 2월 그럼 4개월 동안 쓰는 거거든. 4개월 동안 안전하게 연 10만 원으로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 난 그게 저렴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또 누가 그럴 거야. 타이어는 5년이 넘어가면 갈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윈터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 번 사면 저 차와 수명을 같이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해. 응자리에다 보관을 한다고 하면 타이어의 크랙, 금 가는 거만 없다면 윈터 타이어는 한 번 구매를 해서 차하고 생명을 같이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차가 바뀐다고 해서 타이어가 맞을지 휠이 맞을지 맞으면 좋겠지만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타이어 사이즈가 또 만약에 작다고 하면 작은 경우에는 연비가 안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타이어 사이즈 자체가 작을 경우에는. 그리고 타이어가 크면 이 조종에 있어서 간섭을 받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고, 그래서 윈터 타이어 같은 경우는 그 차와 생명을 같이 한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해. 보통 이제 윈터 타이어를 끼면서 연비가 나빠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 근데 개인적으로 여름용 타이어에 비하면 윈터 타이어가 좀 무거운 건 사실이야. 아무래도 발에다가 모래주머니 찬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 발이 무거워진다면 아무래도 뛰는 데 있어서 조금 연비에 하락하는 감은 있겠지만, 겨울이라는 계절 특성상 대기 온도가 차갑기 때문에 자동차는 적정한 온도, 그 체온까지 엔진에 열을 올리려면 기름을 좀 더 써야 되는 거거든. 그걸 유지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냉간시에 그만큼의 매연을 또 적게 내보내고 하려고 하면 그만큼 열량을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겨울철 자체적으로 보면 연비가 조금씩 떨어지는 거, 하락이 되기 때문에 윈터 타이어 때문에 연비가 떨어진다고 하기에는 좀 틀리지 않았나. 아무래도 타이어가 조금 무겁다라는 건 인정을 해. 사계절 타이어에 비해서 타이어가 좀 무거워서 아무래도 조금 뛰는데, 타이어 자체가 바퀴 자체가 무겁다고 하면 아무래도 연비가 떨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안전을 위해서 써야지. 그리고 너희들 세대에는 뭐 내연기관 차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 그러나 타이어는 꾸준히 있을 거거든. 자기 부상이 되거나 공중을 떠다니기 전까지는 타이어라는 건 아마 존재를 할 거야. 단 타이어가 메커니즘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어떠한 형태든 더 경량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들 채택해서 변경이 되기는 하겠지만 타이어는 존재할 거란 말이야. 네. 너희들 세대에 뭐 수소차가 됐든 전기차가 됐든 겨울이라면 그때의 겨울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그때의 겨울. 너희들이 사는 세상의 겨울은 어떠한 겨울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온이 0도 이하로 내려간다고 하면 눈이 와서 윈터 타이어를 끼는 게 아니야. 눈이 와서 윈터 타이어를 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서 사계절 타이어는 접지력을 상당히 많이 잃거든. 윈터 타이어는 온도가 내려가도 그 접지력을 유지하게끔 만들어진 타이어이기 때문에 너희들 세상에는 어떤 겨울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돈과 안전을 맞바꾸지 않기를 바래.
안전을 위해서 윈터 타이어를 꼭 끼우길 바란다. 윈터 타이어는 네 바퀴 모두 껴야지 된다는 거. 앞에가 미끄러지는 건 앞바퀴가 미끄러지는 건 누구나 다 조작을 해서 어떻게든지 그 미끄러짐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빠져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뒷바퀴가 미끄러질 때에는 드라이빙 기술을 내가 배우지 않았다면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렵고 힘들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뒷바퀴까지 모두 윈터 타이어를 끼길 바라고, 가끔 또 이런 질문을 받아. 친구들한테, 야, 넌 사륜구동이면서 뭐하러 윈터 타이어를 끼냐? 라고 질문을 받거든. 근데 나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지. 사륜구동이더라 하더라도 사륜구동이 사륜에 기아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건 이륜이라고 얘기를 해. 그 중에 올휠 드라이브, 상시 사륜이라고 하지. 네 바퀴가 항시 도는 사륜. 근데 이 상시 사륜도 계속 네 바퀴가 도는 게 아니야. 프로그램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네 바퀴가 돌 때가 있고 안 돌 때가 있어. 왜냐면 연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도 이제 사륜이 들어가는 조건, 프로그램을 짜서 평상시에는 이륜으로 주행을 하다가 조건이 도달을 하면 그땐 사륜이 들어가게끔 만드는 시스템인 거거든. 그 중에는 수입차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항상 사륜인 모델도 있기는 하더라고. 근데 국산차들 중에 상시 사륜인 차들은 국산차 중에는 있을 수 있겠지. 내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지금 현 시대 2018년에 상시 사륜이라고 해서 네 바퀴가 다 도는 차가 없다.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제너시스나 뭐 이런 거는 내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뭐 흔히 볼 수 있는, 우리가 흔히 타고 있는 뭐 산타페라든지 투싼 뭐 이런 것들, 상시사륜들 작동 안 한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작동을 안 한다. 그런 것들은 수동으로 사륜을 넣어서 강제로 체결을 시켜갖고 안전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도 이제 사륜차라고, 사륜차가 사륜구동 차량이 그래서 제일 위험하다라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지. 사륜이라고 해서 출석 방정되고 다니다가 사고 난다고. 사륜구동이라고 해도 사륜을 넣지 않으면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기가 더 쉽다. 사륜인 경우에는 사륜구동을 체결을 해서 네 바퀴가 모두 도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다녀야 안전한 거지. 사륜구동이라고 해서 내 차는 사륜구동이야 그리고 출석 방정거리고 다니면 미끄러져서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다라고 나는 이야기를 해. 그래서 겨울에 돈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스키장을 가도 야간 스키를 타러 다니고 해서 야간 운전이 잦지. 그렇기 때문에 윈터 타이어를 꼭 끼고 나는 다니지. 야간 스키 타러 가려면 저녁에 운전을 하고 가서 심야에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는 스키장도 다니고 하려면 그만큼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된다고 나는 느껴. 돈 좀 아끼려고 야간 스키 타러 갔다가 사고 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거든.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전을 위해서 윈터 타이어는 꼭 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너희들의 이해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그냥 과학이든 기계 쪽이든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해서 만드는 거거든. 뭐 그냥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하는 거야. 취미생활 정도로. 뭐 다른 거를 해도 상관은 없거든. 이거를 해라라는 건 아니야. 다만 그냥 너희들이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대로 하고, 기계가 돌아가는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기계를 만들어낸 제품을 네가 돈을 주고 구매를 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쓸 거 아니야. 보통 대한민국 사람들 보면 자동차를 사서 설명서를 보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 설명서를 보는 사람도 드물고, 차를 사서 작동이 안 되면 서비스 센터 끌고 와서 이거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사용해요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뭐 설명서가 두꺼운 이유도 있겠지. 보통 한 300페이지 가까이 되니까 그걸 읽으려면 머리 아프니까 들고 와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차가 신차가 나오면 기능은 더 많아지고 기능은 더 복잡해지는데, 그 기능을 완벽하게 다 쓰는 사람은 없더라. 그래서 너희들한테 그냥 뭐 설명서를 읽으라는 건 아니야. 너희들에게 관심을 갖고 너희가 사용할 제품의 기계적인 제품들을 관심을 가졌으면, 이게 왜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구동이 되고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지 정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다라는 거 알아줬으면 해. 안녕.